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쇄국 모드로 들어갔는데 진짜 쇄국입니다. 또 이 쇄국을 왜 했냐, 이게 겉으로 표방은 팬데믹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기들 표방하는 얘기인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바깥에 대해서는 쇄국,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국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여행금지, 이동금지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깥에 대한 쇄국은 이제 우리 박상후 유튜버님께서 잘 밝혀주셨는데 2021년 상반기 여권 발급이 33만 5천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2019년 대비 2%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연평균 약 500만 건, 한국의 상반기가 보통 한 250만 건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줄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권만 줄였냐? 입국도 지금 제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5월 달인가 3월 달에 무역협회 관련 기구가 조사를 해보면 중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제일 애로가 중국에 입국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만 입국이 되는데 그것도 코로나 검사 또 격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입국이 정말 어렵다. 이게 응답자의 75%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이게 사실상 입국 금지 정도 모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중 스위스 상공회의소장 마틴 뮬러는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명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팬데믹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쇄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7월 말까지 상황입니다. 이게 이 7월 말에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 중국이 여권 발급 또 여권 갱신을 거의 안 해주고 있고 또 입국도 점점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중국 출입국 관리소가. 그런데 8월 이제 우리 8월 3일 엊그저께 내부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심각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전체가 31개 성이래요. 그런데 31개 성 전체에 여행 제한을 내렸고 그중에서 전국에 153개, 그러니까 한 성당 한 5개 도시 지역에 평균 5개쯤 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 고위험 지역, 중위험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153개 지역을 규정을 했어요. 고위험 지역, 중위험 지역과의 교통 및 운송을 지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18개 해운사를 운항 정지를 시켰어요. 해운사를 운항 정지시켰어요. 18개 해운사를. 그리고 중국에 입항해 있는 8월 초에 중국에 입항해 있는 438척 선박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의 교대를 금지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배가 들어오니까 외국인 선원들이 그 중에는 이제 배를 뭐 1개월, 2개월 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 내려서 중국에서 쉬고 새 선원이 올라타야 되는데 외국인 선원들은 못 내리게 한 거예요. 앞으로 중국에 드나드는 배는 중국인만 이제 선원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항 8월 3일부터 공항 항만 근무자들을 집에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2주 뭐 한 달 동안 특별 합숙소에서 합숙하면서 근무해라 이거예요. 집에 못 가요. 자기
근무 타임이 걸리면, 그 시기가 걸리면. 이런 살벌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7월 말까지 밝혀진 거는 여권을 갱신 안 해주고 여권을 발급을 안 해줘서 사실상 국민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뒤에 조치는 뭐냐면 국내의 교통 및 운송 이동을 고도로 통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선박, 그럼 뭐 외국인 내려봐야 몇 명 내리겠어요. 438척에서 내려봐야 한 4천 명, 5천 명 내리겠죠. 혹은 뭐 10,000명 내리겠죠. 그거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배에서. 외국인 선박, 선박에 외국인 선원 교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해운사를 문을 닫아 걸게 만들고. 이거 좀 심각하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외환 위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막대한 무역 흑자임에도 빠듯한 외환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3조 2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 중 이 중에서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빚이 뭐 2조 뭐 4천억 달러고 또 뭐가 또 한 4천억 달러.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용 가능한 건 4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중국이 위기가 와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갸우뚱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2017년 이후로 외환 보유고 수준이 꾸준히 3조에서 3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그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 보유고 목표 타겟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최소한 지금 순간까지는 외환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 와중에서 제조업 기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중국 같은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그 관세를 뭐 평균 관세 19%인가 거의 20%예요. 평균 관세.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무역 흑자를 엄청 내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상반기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외환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게 중국이 왜 해외여행 못하게 하고 왜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뭐냐. 이거는 사회불안 때문에 그래요. 왜 사회불안이냐. 내수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내수와 수출 경제 사이의 이 분열, 이거 조금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반중 여론을 경험할 기회를 못하게 한다.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간의 계층 간의 위화감을 느낄 기회를 안 준다. 그러니까 뭐 가진 사람들은 계속 외국 다니면서 쇼핑하고 막 돈 쓰고 다니고, 일반인들은 직장 없어지고 탱탱 놀고, 이 상태가 이게 노출되는 게 싫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쓰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애당심에 불타올라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야, 바깥에 보니까 팬데믹을 거의 내놓고서, 코로나를 내놓고서 그냥 생활에 가면서 컨트롤하고 있어. 우리처럼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와서 안에서 떠들어 버리면 골아프잖아요. 또 바깥에 돈 쓰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백 들고 다니고 이러면 계급 차이, 빈부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을 그래서 닫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의한 바깥 세계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열린 정보를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안정국이에요. 공안정국. 제가 보기엔. 이 공안의 근본 이유는 내수 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내수 파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레닌의 명언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레닌이 그러니까 세계화된 세상, 글로벌라이즈드 된 세상, 세계 경제가 다 엮여 있는 세상에서 공황이 오면, 그 세계 공황이 오면, 또 세계적 위기가 오면, 그게 이제 긴장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슬이 당겨지는데,
이 고리는 요 고리는 독일, 요 고리는 뭐 프랑스, 요 고리는 영국, 요 고리는 미국. 그러면 이게 당겨주면 약한 고리가 트어진다 이거. 약한 나라부터 그 트어진다는 게 혁명이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제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열강 중에서는 당시 러시아 열강이죠. 러시아가 트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혁명할 수 있다. 이게 레닌의 더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뭐 레닌이 뭐 공산주의자지만 이거 말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팬데믹에 의해서 다 타격받고 이렇게 긴장 일으켜서 당겨지면 사실 제일 약한 나라 틀어진다. 뭐 그거야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중국은 이제 그러면 이 강한 고리냐 약한 고리냐 사슬이 아니라 강한 고리냐 약한 고리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으로 골아 있는 약한 고리가 돼가고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흑자나 경제 성장, 지금 경제 성장 작년에 뭐 12%인가 자기들 주장을 해요. 근데 경제 성장 믿지 마세요. 이건 데이터 만들어낸 거예요. 무역 흑자는 맞는 데이터예요. 그럼 거래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 숫자는 못 거짓말을 못 해요. 무역 흑자는 나는데 안으로는 골아요. 예를 들면 수출과 관계된 분야는 멀쩡히 돌아가요. 그러나 내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내수는. 중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을 것 같아도요. 무역 의존도가 35%밖에 안 됩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한 70% 돼요.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35%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수출이 잘 되고 무역 흑자가 쌓인다 그래가지고 중국인의 상당수에게 그것이 그 낙수 효과로 전해지냐 안 전해지는 거예요. 수출은 수출대로 멀쩡히 돌아가. 흑자도 멀쩡히 쌓여. 근데 사회 내부는 골아버려요. 이게 지금 수출과 내수 사이에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 사이에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니까 수출 경제 부문 쪽에서 지금 떼돈을 만지고 있는 자들도 야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지 마. 밖에 지금 관광 다니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이 완전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저런 이제 무지막지한 통제, 무지막지한 교통 및 운송의 차단 이런 것들은 내수 망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내수 망가져도 좋다. 수출 부분만 돌아가면 된다. 아주 잔인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수출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중국은 이제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이니까 코로나 뭐 죽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막 잡아 돌려요. 잡아 돌리면 그러니까 이제 수출 부분은 다른 나라들은 이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뭐 휘청휘청하고 충격 먹죠. 근데 서서히 다른 개도국들이 이제 6개월 1년 지나서 정상화되면 중국을 대체하게 된다고요. 결국 제조업 기지상으로. 그럼 중국은 수출 재산성조차도 약화되죠. 이제 그건 챕터 2죠. 다음번 벌어질 일이죠. 여기서 이제 수출과 내수 사이의 극심한 양극화. 저는 대한민국에 참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 저희 세대 또 아래 세대 주사한 저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고 배울 때 그 운동권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부터 나온 우리 수출 경제는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가 극심하게 분열돼 있어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내수 부분에서 극심한 수탈과 착취가 일어나는 뭐 그런 시스템이다. 망해먹을 놈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자급자족적 민족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 경제의 남한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시스트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숨진 박현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보면요. 정말 정확히 맞습니다.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의 완벽한 분리, 완벽한 디카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는 완전히 유령이거든요. 사람도 안 다니고 음식점에서 밥도 안 먹고. 내수는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중국의 내수용 자동차 공장 이런 거 다 줄줄이 문 닫고 있고 내수용 제품 만드는 공장 줄줄이 문 닫고 있어요. 수출 경제는 빵빵하게 돌아가요. 여기서 실업자 많이 생기니까 그냥 임금도 다시 낮아지겠죠.
임금 낮아지니까 관세 물고도 계속해서 돈 남길 수 있죠. 수출은 빵빵하게 돌아가. 내수는 개착살나 있고. 이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로. 그러니까 공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